바랍니다. 조금 사실관계 좀 바로 잡죠. 사실은 저는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제 이게 헌재로 넘어가서 적어도 그 당시에 국민적 공감대는 취업 비리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감사 정도는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였는데 그게 헌재로 넘어가서 위헌이 되는 바람에 선관위의 개혁이 상당 부분 미뤄졌고 그로 인한 내부 부패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것이 오늘날의 사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이 털라고 했다가 못 털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사태로 왔다. 좀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좀 나서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계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밤에 나오셨던 시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겁니다.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시민과 저 시민들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날 밤에 청와대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사태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됐든 행안부 장관이 됐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불러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 공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큰 의미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선관위만 두고 우리가 국정조사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정인 채택조차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야 되는구나. 저희가 정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국조특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협조가 있었고 여야 이해가 맞았고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저희가 국조특위 운영에서 정쟁을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상호 자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번의 실갱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사건과 그리고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치돼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비교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비서실장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난번에 2차 기관 보고에 오셔서 충분히 본인 입장을 얘기하셨었고요. 국방부 장관 관련돼서는 15사단에 있었던 투표용지에 잘못된 교부 그로 인해서 투표가 오인된 경우가 1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2차 기관 보고 때 1급 직위에 있는 국방부 1급 직위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21명 있습니다만 5명의 1급 직위자 중에 인사복지실장이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질의를 기다렸고 잠깐의 질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15사단에서 용사 1명이 다른 용사 1명의 투표용지를 거소투표에서 오인해서 본인이 투표를 했고 그래서 투표를 못한 1명의 용사가 6월 2일 날 휴가를 받아서 6월 3일 날 자기 집에 가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일정에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투표용지가 용사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한 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기관직위로 채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너무 과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분히 증인 채택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회 양당 간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올라오는 대로 의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영만 의원님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관위만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국정조사를 펼치면 안 된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성역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실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증인 채택, 이 조사 대상 기관에 행안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 감사원, 저희가 선관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게 일부 정치 공세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국정조사가 출범을 했을 때 우리가 정파적인 논리나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이 참정권이 훼손된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식을 하신 걸 보니까 그곳에서 일부 정파적인 공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참정권 훼손된 부분을 정치의 영역으로 들고 와가지고서는 마치 이제 특정 정당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식의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부탁이자 제안을 드리면 이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걸 고쳐 나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행안부가 지금 선관위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그리고 개입이라는 것에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우리가 요청을 하는 행안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의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저희가 정치 공세 없이 같이 진짜 순수하게 이 참정권을 위해 가지고서는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꼬리 잡기 아닌가요? 우리 여야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치 공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이지 제가 언제 정치 공방하려고 그분들 부르자 그랬습니까? 그런 식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버럭버럭 화만 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행안부의 실무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물어볼 것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비서실장에게 물어본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라는 곳이 늘상 정치 공방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슨 정파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부르자라고 스스로 제가 시인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청문회 증인 채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6.3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또 선거 관련 전반에 관한 직무 관련성입니다. 증인 참고인이 이 직무하고 관련이 되면 부르는 거고 직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 채택에 있어서 성역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한번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6조를 보면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라는 주체가 누군지, 국민 눈높이에서 국가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